자, 이제 과학의 분류 그 세 번째, 기술이란 분야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볼까요? 기술이라고 하면 어떤 일을 잘 하는 능력을 뜻하는 단어이다 보니 과학과 연결시키기는 쉽지 않죠? 하지만 이 의미 이외에도 과학 이론을 실제로 적용하여 자연의 사물을 인간 생활에 유용하도록 가공하는 수단도 기술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전자는 스킬에 해당하고 후자는 테크놀로지에 해당하겠습니다. 과학과 연관되는 기술은 당연히 후자인 테크놀로지를 말하겠죠. 이 기술은 장인들 간에 전수되며 그들의 경험에 의해 아주 서서히 발전하다 과학이 크게 발전한 중세 이후부터 과학과 상보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더욱 발전하게 됩니다. 특히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산업혁명은 증기기관의 발명으로 기술이 급격히 발전한 대표적인 사례이기도 하죠. 이번 수업의 마지막인 과학 지식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과학 지식은 개념, 법칙, 원리, 이론, 가설 등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조금 전에 학습한 내용 중 과학이라고 하면 자연과학이 먼저 떠오르지 않나요? 이처럼 여러 사람이 물체, 현상 등에 대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개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법칙은 대표적인 만유인력의 법칙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만유인력이라고 하면 어떤 게 가장 먼저 떠오르나요? 달이 지구에서 멀어지지 않고 지구 주위를 돌고 있는 것? 사과가 땅으로 떨어지는 것? 이런 자연 현상이 어떤 관계 때문에 나타나는지를 진술하는 것이 바로 법칙이라고 합니다. 원리는 법칙과 유사하게 느껴질 텐데요. 원리는 법칙에 비해 포괄적이고 직접적인 관찰 자료보다는 논리적인 관계를 더 중시합니다. 조금 어렵죠? 우리는 아직 법칙과 원리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보다는 이런 것도 있구나 정도로 알면 좋겠네요. 이론은 법칙과 원리를 바탕으로 어떤 현상을 설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범위가 넓고 추상적이죠. 이론에 대해 이해하려면 우주론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좋겠네요. 끝으로 가설은 아직 검증되지 않은 예상으로 잠정적인 추측을 말합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차후에 학습할 과학적 탐구 방법의 시작점이기도 하죠. 이런 과학 지식들이 절대적이어서 변하지 않는 지식이냐? 아닙니다. 과학 지식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로 중력에 대한 과학 지식을 생각해 볼까요? 현재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중력에 대한 개념은 뉴턴이란 과학자가 제시한 것이죠. 그래서일까요? 중력과 만유인력이 서로 같은 개념으로 알고 있는 친구들이 많은데요. 엄밀히 말하면 이 두 개념은 조금은 다릅니다. 이 부분은 내용이 길어질 수 있으니 다음 기회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뉴턴이 제시한 중력이란 개념은 우리 지구상에서 나타나는 자연현상을 거의 대부분을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오랜 시간 변하지 않고 절대적인 지식인 것처럼 인지하게 되었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과학자 중 한 명인 아인슈타인이 일반 선택성 이론을 제시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중력이라는 개념을 시공의 곡률에 의해 나타나는 현상으로 간주하며 빛도 휘어질 수 있다는 점을 제시했죠. 이외에도 한 가지 더 얘기하자면요. 태양계 행성은 몇 개죠? 아마 여러분들은 8개라고 배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불과 10년 전 과학교육과서에서 말하는 태양계 행성은 9개였습니다. 이처럼 과학 지식은 무조건 옳은 것이 아니라 시대에 따라 변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다면 과학 지식은 변하는 걸까요? 아마도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이 이 질문에 대한 힌트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